자, 여기 코너에다 블렌드를 넣어 볼 건데, 코너에 이렇게 블렌드를 넣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렌드를 넣었을 때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얘 엣지 블렌드를 코너에 10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에요. 얘는 G2를 넣었고 코닉하게 넣었기 때문에 이 안쪽이 지금 되게 안 예쁘게 나오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먼저 엣지 블렌드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페이스 블렌드를 했을 때는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페이스 블렌드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윗면과 측벽을 선택을 하는데, 자, 페이스 블렌드하고 엣지 블렌드 결과값이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단지 선택하는 게 엣지 블렌드는 엣지를 선택하고 페이스 블렌드 페이스를 선택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하고 탄젠트 페이스를 이용해서 측벽을 잡아요. 그리고 R이 아까 10이었기 때문에 R10을 넣어서 엔터를 해줘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블렌드 값을 넣어주는 거고, 보면 얘가 코너에 나오는 형상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이 블렌드 터진다. 아까 엣지 블렌드도 여기 이렇게 에러가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블렌드 값들은 이렇게 롤볼, 뭐 스왑 섹션, 오토매티컬리, 컨스턴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컨스턴트로 하게 되면 이쪽 코너는 별로 안 예쁘게 나오지만 여기에 에러 났던 것들은 또 에러는 없어졌고, 그리고 이 거리 값이 거의 균일하게 나오거든요. 코너는 별로 안 예쁘게 나와도. 그래서 이런 좀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형상을 보고 코너를 내가 잘라서 다시 만들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 나오게 만들지를 결정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컨스턴트 커브라고 해서 여기에 아예 그냥 커브를 미리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럼 커브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뭐 옵셋 커브인 베이스로 만들어도 되고, 네. 자, 옵셋 커브인 베이스로 면을 찍고, 자, 쭉 옵셋 하도록, 자, 탄젠트 커브 이렇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커브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옵셋 값을 가지고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커브, 만들어 놓은 커브를 선택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스타일 블렌드도 할 수 있고, 페이스 블렌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씩 면의 성분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는 엣지 블렌드를 가지고 일단 만들고, 그 코너들을 좀 부드럽게 면으로 만드는 걸 한번 볼게요. 엣지 블렌드. 그래서 이 엣지 블렌드를 가지고 블렌드를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보면 엣지 블렌드로 만들면 여기 값이랑, 그죠? 여기 값이 좀 틀리게 나오잖아요. 아까 페이스 블렌드 컨스탄트로 하게 되면 여기 값이나 여기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블렌드를 만들고 오케이를 할게요. 자, 그러면 나왔는데 여기가 어때요? 안 예쁘잖아요, 그죠? 자, 이러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새로 만들어 볼 건데, 하나만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여기랑 여기랑 부드럽게 이어지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데 여기 선 자체도 별로 안 예쁘게 사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자로 끊어서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인터섹션 커브도 괜찮고 섹션 커브도 괜찮아요. 두 개의 차이점은 곡면 대 곡면을 선택하는 거고요. 곡면이나 바디에 일정한 위치의 섹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얘가 더 편해요. 자, 첫 번째 면을 선택을 하는데 얘 코너, 자, 탄젠트 페이스가 아니고 싱글 페이스를 이용해서 얘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자, 어느 위치에서 할 건데요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포인트 앤 디렉션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더 짧을 것 같은 선을 잡고 벡터 방향을 지정을 해줘요. 이해되셨어요? 네. 끝 포인트에서 벡터 방향으로 해서 이 면 위에다 섹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면 위에 있는 선이 되겠죠? 자, 어플라이 할게요. 자, 반대쪽은 똑같지만 섹션 커브로 잡아볼게요. 여러 가지 보기 위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보면 뭘 잡아주는 게 없어요. 아까는 셀렉트 커브 룰이 나왔는데 얘는 커브 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에서 페이스를 잡고 얘를 잡아줘야 돼요. 두 번째는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포인트를 잡고 이번엔 디렉션 방향을 이쪽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면 프리뷰가 안 나오죠, 얘는 또. 그죠? 그래서 쇼 리절트라고 프리뷰를 보여야지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사용성은 뭐가 더 편해요? 인터섹션 커브가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인터섹션 커브를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왜 섹션 커브를 쓰냐? 인터섹션 커브는 커브가 안 잡혀요. 커브의 섹션을 자르면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게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섹션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여기를 부드럽게 연결해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방법은 브릿지 커브. 자, 두 번째 방법은 커브 온 서페이스. 자, 첫 번째 브릿지 커브를 쓸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끊어주는 명령 선택을 해서 스탑 앳 인터섹션 선택해서 얘 잡고 오케이 얘 잡아주면 돼요. 자, 당연히 싱글 커브로 당연히 끊어주는 거 해서 얘랑 각각의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옵션을 다 넣어줘야 돼. 이때 셀렉트 페이스에서 뭐예요? 면을 당연히 또 찍어줘야 되겠죠. 싱글 페이스 이렇게. 그러면 이 면 위에서 잡아지는데 G1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G1 말고 G2로 했으면 좋겠고 중간에 커브도 내가 좀 제어했으면 좋겠다. 못 쓰는 거예요, 이 명령은.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G2를 쓸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보면 얘는 어때요? 선택하려고 봤더니 못 끊어. 그죠? 탄젠트 줘야 되는데, 커버처 줘야 되는데, 못 끊고 스탑 앳 인터섹션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쓸 때는 한 가지 명령을 더 아셔야 되는데, 그 명령이 이 컴포지트 커브예요. 이 컴포지트 커브라는 거는 추출하는 기능이거든요. 커브를 추출해서, 엣지를 추출해서 커브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끊어주는 명령 쓸 수 있어요. 자, 아크랭스는 얘를 못 써요. 아까 아크랭스 우리가 썼었잖아요. 아크랭스는 길이 값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얘가 딱 어떤 포인트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얘밖에 없어요.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끊어서 여기 끊어졌죠? 추출. 끊어서. 자,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개도 가능해요. 10개도 가능해요. 다른 바디에 있는 커브나 엣지도 가능해요. 자, 오케이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커브가 추출이 됐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이런 브릿지 커브나 아크랭스로 만들어지는 커브는 어떤 색깔로 만들어지냐면 파란 색깔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컴포짓 커브는 바디랑 같은 색깔로 추출이 돼요. 안 보여요, 잘. 그렇지만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컴포짓 커브를 눌러보면 얘가 끝에 포인트가 보이죠. 파트 내비게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커브 온 서페이스를 활용해서 자, 윗면 찍어주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OK 버튼 눌러서 다음에 포인트 찍는 대로 넘어와서 이때 포인트가 요 두 개 스냅을 꺼 주셔야지만 훨씬 더 잡기가 편하겠죠. 자, 엔드 포인트 잡아서 G2. 자, 엔드 포인트 잡아서 G2. 자, 부드럽게 이대로 나왔으면 그냥 OK. 아니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만져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때는 얘를 켜주시는 게 좋아요. 면 위에 걸 켜주시거나 선 위에 걸 켜주시는데 이 선 위에 있는 포인트를 켜주셔야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지금 프리뷰로 보이는 이 만들어진 선 위에다가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어요. 안 하고 면 위에다 그냥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거꾸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자, 오케이 눌러주시게 되면 커브 나왔죠. 자, 여기 커브 있죠. 요걸 가지고 자, 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면 만드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 양쪽이 다 막혀 있는 면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트루 커브 메쉬예요. 자, 트루 커브스는 한쪽으로만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스왑은 양쪽으로 있을 때 사용을 하지만 탄젠트를 걸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주위의 면에 다 탄젠트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트루 커브 메쉬밖에 없어요. 자, 스튜디오 서페이스 가능하지만 얘는 모듈이 마3 이상으로 있어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 마1만 가지고 쓸 수 있는 트루 커브 메쉬를 활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커브. 자, 여기서 탄젠트 커브로 잡았기 때문에 엣지까지 잡힌 거고요. 자, 싱글 커브로 바꿔주시게 되면 하나만 잡히겠죠.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서 두 번째 커브 눌러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커브를 서로 마주 보게끔 잡아주시고
하나 잡고 OK를 해서 두 개를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생기지 하나에다 두 개를 다 잡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크로스 커브로 넘어옵니다. 자, 첫 번째 커브는 제가 싱글 커브로 위에 있는 커브온 서페이스로 만들어진 커브를 잡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면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 커브를 잡을 수 있게 활성화가 나타나면 잡아줄 거예요. 자, 이때 프리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컨티뉴티에서 셀렉트 커브 얘가 G2로 먼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G0로 바꿔줘서 별표가 아무데도 없게 만들어주면 일단 프리뷰는 나와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OK를 하게 되면 면은 다 엣지가 져서 나오겠죠. 양쪽 면에 다 탄젠트하게 부드러운 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 커브 1이 뭔지 확인해요. 여기서 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 커브 1의 first primary 1 탄젠트를 잡아서 여기서 이 면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때도 면을 여러 개 찍으면 계산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싱글 페이스로 정확하게 찍어주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 라스트에서 탄젠트 찍어줘야 되겠죠? 이때도 여러 개 찍으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싱글 페이스로 하고 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크로스 커브 1에서도 마찬가지 싱글 커브 각각의 면마다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싱글 커브로 잘 맞춰서 잡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라스트 크로스에서도 싱글 페이스로 잡아서 이렇게 면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때 에러가 난다면 뭔가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면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 바디를 이 면으로 잘라내는 거. 얘는 무슨 관계냐면 솔리드하고 시트의 관계예요. 자, 솔리드랑 솔리드는 유나이트, 시트랑 시트는 소우, 솔리드랑 시트는 패치를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패치 바디로 솔리드하고 면을 OK 없이 바로바로 잡아서 던 해주시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가 코너면을 만들 때 쓸 수 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이 면이랑 그죠? 이 면은 틀려요. 그죠? 예, 우리가 원하는 면들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코너에 알로 블렌드로 쉽게 만들었지만 코너면을 정리해 줄 때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실게요.